노트북도 갖고 다녀야 되고 태블릿도 갖고 다녀야 되고 전자책도 봐야 되는데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친 그런 기계는 없을까? 안녕하세요, 태블치구입니다. 오늘은 요가북 C930 윈도우 2인원 태블릿 PC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2018년에 출시된 제품이고 4년 동안 사용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듀얼 액정 제품으로 E-ink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언박싱을 진행하겠습니다. 제품을 열면 먼저 충전기가 보입니다. 스마트폰 크기의 휴대성이 뛰어난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C2C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체를 열어서 잠시 옆에 두고 안쪽부터 볼게요. 4096단계의 필압을 지원하는 프리시전 펜이 있습니다. AAAA 건전지가 들어가는 와콤 AES 방식의 펜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심 제거 핀과 설명서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본체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두께는 9.9mm이고 레노버의 자랑인 워치밴드 힌지가 보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USB-C 타입 포트, 전원키, 스피커홀, 볼륨 업 다운 키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왼쪽은 유심,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보이고 USB-C 타입 포트와 스피커홀이 있습니다. 프리시전 펜은 태블릿 PC 상단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도 자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부착은 가능하지만 안전적인 부착을 위해서는 하단에 부착해야 됩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와이파이 모델은 775g, LTE 모델은 799g입니다. 안쪽을 열면 하단 키보드 부분이 이 잉크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듀얼 액정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잉크 디스플레이는 지금 화면에 그림이 보이지만 이 상태가 전원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 잉크 제품의 특징입니다. 이 잉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태양광 아래서도 독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보다 외부에서 활동할 때 더 밝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종이책을 보는 것 같아요. 초기 리뷰 영상들은 많지만 오랜 시간 사용 이후에 영상을 찾기 힘들잖아요. 이후에 몇 차례 업데이트가 되어서 요가북 C930은 꽤 쓸만해졌습니다. 10.9인치 QHD 2560x1440 IPS 터치 스크린, 그리고 풀 HD 1920x1080 전자잉크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는 돌비 애트모스 기술로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품은 총 3종류로 출시되었는데 M3 7Y30, i5 7Y54, i5 7Y54 LTE 버전이 있고 제가 구입한 제품은 LTE 버전입니다. i5 7Y54는 인텔 7세대 제품인데요. Y 프로세서는 저전력 제품이라서 성능은 당시에도 뛰어나지 않았어요. 올해 출시해서 소개드린 ASUS 비보북 13 슬레이트 OLED 제품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 제품이 펜티엄 N60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가북 C930은 PC마크 10 점수가 2332점, 비보북 13 슬레이트는 PC마크 10이 2609점입니다. 대충 요가북 C930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죠? 요가북 C930에서 가장 많이 아쉽다고 언급된 부분은 메모리가 4GB 탑재였습니다. 2022년에 출시한 비보북도 4GB 탑재해서 욕을 먹고 있고 또 서피스 고 3도 4GB 탑재 제품이 있죠.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보북이 성능이 조금 높지만 이 MMC 128GB 저장 장치로 SSD 256기가를 사용하는 요가북보다 느린 단점도 있어서 사용 용도에 있어서는 둘 다 제약이 있는 건 동일합니다. 이건 가격과 연결이 되는데요. ASUS 비보북 13 슬레이트 OLED나 서피스 고 3는 저가형으로 출시한 제품이라서 50만원에서 6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요가북 C930은 M3 7Y30이 119만9천원, i5 7Y54 139만 9천원, i5 7Y54 LTE 버전이 154만 9천원에 출시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고가 기준이고 저는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가를 출시해서 1세대 아톰 CPU를 사용했던 요가북 W 사용자들에게는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했던 그런 제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태블릿 PC로 접근하면은 아톰 CPU에서는 M3나 i5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가격이 2배나 뛰는 건 쉽게 납득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서피스 3도 아톰 CPU였는데 서피스 고가 출시되었다고 가격이 2배나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반면에 이북을 사용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시죠? 이 잉크 액정 패널 자체가 고가예요. 이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결론은 지금의 중고 가격으로 보면은 쓸만하지만 당시의 가격으로 구입하기는 쉽지 않은 제품은 맞습니다. 번외로 90만원에 판매 중인 ASUS 비보북 13 슬레이트 T3300KA-8 모델은 8GB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90만원에 서피스고 3 LTE 모델도 램 8GB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비보북 와이파이 모델이 키보드와 펜을 포함한 가격이고 서피스고 3는 LTE 모델의 강점이 있지만 키보드와 펜은 별매라서 함께 구입을 하면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요가북 2 C930도 8기가 제품이 있는데 국내에 출시한 제품이 아니라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요가북 C930은 얇은 두께로 인해서 상판을 열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레노버는 상판을 2번 두드리면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여닫으면서 반복 동작을 하면 인식이 안 된다고 이걸 단점이라고 말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상판을 열고 사용하는 용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복적으로 테스트할 때는 동작이 안 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볼륨 키를 눌러도 상판이 자동 개폐가 되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키보드입니다. 요가북 1세대 그리고 2세대까지 사용된 이 터치 키보드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노버도 이걸 알았는지 싱크패드 X1 폴드에서는 물리 키보드를 동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가북에서도 물리 키보드를 동봉해주거나 아니면 옵션으로만 판매했어도 이렇게까지 욕먹는 일은 없었을 것 같네요. MS도 서피스 프로 1세대의 터치 키보드를 판매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안 좋아서 그 뒤로 타이핑 키보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터치 키보드에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별도의 물리 키보드를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이런 삼성 블루투스 키보드를 함께 가지고 다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지갑형의 MS 유니버셜 폴더 키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들어도 무게감이 없고 지갑형 스타일의 부드러운 재질로 태블릿과 함께 들어도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면 터치패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요가북에 얹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터치패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가북의 터치 키보드는 로그인이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 정도만 사용하고 문서 작업은 물리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DF 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나왔을 때는 이 잉크 화면에 스타일러스 펜은 노트 필기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PDF 문서는 필기가 안 돼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2019년에 업데이트돼서 PDF 문서에도 필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으로 언급했던 게 제한된 전자책 용도였는데요. 이 잉크 화면에서는 국내 전자책 서점을 사용할 수 없어서 EPUB, 텍스트, PDF 등 소장 문서만 봐야 됐습니다. 이 문제는 컬러 LCD 복제 기능을 이 잉크로 이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서점 프로그램을 복제 모드로 이 잉크로 출력해서 미러링해서 보는 방식인데요. 국내 서점 중에는 미러링 방식을 막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디북스 프로그램을 이 잉크에서 미러링하게 되면 이 잉크 화면이 까맣게 변하면서 책을 읽지 못하게 차단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LD 플레이어 같이 안드로이드를 가상으로 돌리는 앱으로 리디북스를 구동하면 해결이 됩니다. 흑백으로 보다가 컬러 이미지의 색상이 궁금하면 컬러 LCD 화면을 켜서 색상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장점이죠. 그럼 전자책을 보는 문제는 이로써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컬러 LCD는 QHD 2560x1440 스크린인데 이 잉크는
풀 HD 1920x1080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러링 할 때 자동으로 컬러 LCD도 풀 HD 1920x1080으로 해상도가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국내 전자책 프로그램들이 DPI 스케일링 대응이 원활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컬러 LCD에서 2560x1441대 폰트와 그리고 1920x1081대 폰트의 가독성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이걸 그대로 이잉크에서 미러링 하니까 가독성 저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 서점 앱은 전자책 리더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소장 문서만 요가북 C930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요가북 C930의 미러링은 실패한 기능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4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제품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 미러링 기능 때문입니다. 업무에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이북 리더기에 넣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이 강화된 업무 환경이라면 가상 PC를 주고 그 안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또 외부 유출을 막게 됩니다. 이럴 때 미러링 기능을 이용해서 이 잉크 화면으로 업무를 보게 되는 거죠. 꼭 이런 환경이 아니라고 해도 아웃룩 메일을 사용한다면 메일에 있는 업무들을 정독하기 위해서 그걸 일일이 PDF로 출력해서 이북 리더기에 넣고 보는 분들은 없잖아요. 엑셀도 마찬가지죠. 출력해서 이북 리더기에 넣기는 힘들죠. 이럴 때 이북 모니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요가북 C930의 미러링 기능이 이북 모니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으로 전자책 프로그램들처럼 DPI 스케일링 문제로 가독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러링 기능의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돌려서 이 잉크 화면만 켜고 여기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하나 얹어서 사용하면 눈이 편한 환경에서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하고 좀 더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활용 방법은 이 잉크 화면의 갱신이 느려서 답답한 분들에게 좋은 방법인데요. 하단에 컬러 LCD를 켜놓고 터치패드처럼 스크롤 용도로 사용하면 이 잉크 화면으로 읽으면서 느린 스크롤의 답답함도 줄여주고 눈도 편안해져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단계 업데이트해져서 복제 모드가 아닌 확장 모드까지 되었다면 듀얼 모니터의 장점을 최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복제 모드가 아닌 확장 모드를 사용하려면 이잉크 디스플레이의 갱신 속도가 다성이나 아니면 오닉스 업체만큼 빨라야 되는데 레노버는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이잉크 갱신 속도를 올리지 못해서 모니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펜 타블릿 기능은 요가북 1세대는 합판 전체를 펜 타블릿처럼 사용하면서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렸는데요. 이 기능이 요가북 C930에서는 제외되면서 단점으로 지적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기능도 업데이트되면서 요가북 C930의 이 잉크 화면 전체를 펜 타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저는 이 잉크의 전용 노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원노트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기능을 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 노트를 할 때 컬러 LCD를 직접 필기하게 되면은 제가 글씨를 쓰는 내용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 모드에서 필기를 하면서 필기 내용을 노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은 윈도우 10 홈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클린 설치로 윈도우 11으로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잉크까지 동작되어야 하는 이런 특수한 모델에서는 클린 설치로 인해서 오동작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업데이트는 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인텔 7세대 i5 7i54는 윈도우 10까지 지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단점이 그동안 업데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된 터치 키보드 문제는 대체 방법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대단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업무 중에는 노트 필기와 화면 미러링으로 이잉크를 보조 모니터로 사용했고 LT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함께 쓰기 유심을 꽂아서 출퇴근에 유튜브 영상 시청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용은 램 4기가도 문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레노버 요가북 C930 제품을 4년 동안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